정부가 오는 26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532일 만에 전면 해제입니다.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지역자본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가전 판매점 제품을 지역 농협에서 팔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한 건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직원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되는 셈입니다. 마스크 착용 없이 야외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고 프로야구, 가을야구를 관람하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제시가 이달 초부터 시민 한 명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선심성 논란도 있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 기대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협이 엉뚱하게 다른 지역 전자제품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가전제품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김제의 한 마트. 어찌된 일인지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가전 판매점 제품을 살 수 있다는 홍보물이 내걸렸습니다.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는 노트북을 구입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결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표랑 이제 전단으로 띄워줘요. 고객님이 오셔서 결제만 하십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협에 우리 고객님이 아는 조합원 있으시면 그 명의를 이제 조금 하셔서 뭐 상관은 없어요. 그 조합원한테 이제 조금. 심지어 김제 이외 지역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장 제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농협은 말대로 전제품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오셔서 그 고객님 개인정보 있잖아요. 등록을 하고 그 등록이 농협으로 넘어가요. 김제시는 이른바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 원을 선불카드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했는데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건 전형적인 김제시 자본 유출에 가까우며 일반 시민과의 차별이고 재난지원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조합원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이 경로를 통하여서 구매하였고 여기에는 다수의 공직자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협 측은 오래전 특정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 직영점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 판매점과의 거래는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행정지도에 나선 김제시는 문제를 알면서도 황당하게도 지역 내 직영점 제품에 대해서는 농협 조합원의 구입을 허용한 상황. 관리 감독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리와는 달리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심성 공약, 퍼주기 논란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취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부작용에 대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3일 이스타항공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직원의 컴퓨터 등에 보관된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검찰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자택, 김우상 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튿날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구직 활동 중 한 건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의 한 주유소가 품질이 부적합한 경유를 판매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9일에서 11일 사이 남원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 수십 대가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들은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해당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는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품질 부적합 경유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주유소 업주 A씨를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지난 22일 개막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유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 기업과 합찬사, 제작사가 함께 교류하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LED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 행사 슬로건을 표현한 개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개막식 주요 참석 인사들은 콘텐츠별 부스를 살펴보는 전시장 라운딩에 참여했고 주제관 체험에서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슬로건을 구현한 가상 페인팅을 선보였습니다. VR 장비를 이용해서 무등산 서석대 하늘 위에서 보는 문구는 VR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 현재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역할과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TV 업계도 최근 IP망 서비스와 커머스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최근에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네 마켓을 살리는 거니까요. 또 최근에는 저희 회원사인 SOPP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30개국 334곳의 콘텐츠 관련 회사와 해외 바이어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콘텐츠 품목별 전시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고 콘텐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을 뜻하는 키덜트 콘텐츠 전시와 신진 작가 공모전으로 한층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 관련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 다양한 이벤트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유철입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축제인 사선문화제가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선문화제는 신의제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주말인 24일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사선여 선발 전국대회가 진행됩니다. 또 전국의 유명 인사를 부문별로 선정하는 소충 사선 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 행사들이 오는 25일까지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소충사선 문화상이라든지 사선여 선발 전국대회라든지 사선문화제는 더욱 열심히 향토성을 유지하면서 사선대가 가진 전설과 그리고 향토성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시가 1년 10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 조건 완화, 세금 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 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 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인데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2건이 가능해집니다.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9일 동안에 제262회 1차 정례회를 갖고 23일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김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22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11건의 시정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